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세원입니다. 전 국민의 10%가 평생에 한 번은 앓는다는 원형 탈모. 오늘은 제가 원형 탈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원형 탈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발의 일부가 동전의 형태로 원형으로 빠진다 해서 원형 탈모라고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원형 탈모뿐 아니라 다른 탈모도 동전 모양으로 머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를 자기도 모르게 잡아 뽑는 발모벽이라든가 약간 정수리 쪽이 동그랗게 빠지는 그런 대머리 형태도 원형 탈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이름은 형태적인 특징을 따서 붙여진 거지만 사실 원형 탈모는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두피에 있는 염증 세포들이 모근을 공격해서 모발을 빠지게 하는 자가 면역 질환일 경우에 우리가 원형 탈모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따라서 동그랗게 빠진다고 해서 다 원형 탈모는 아니고요. 동그랗게 빠지면서 자가 면역 질환, 염증 세포가 그 원인이 될 때, 그때만 우리가 원형 탈모라고 합니다. 이 원형 탈모는 동그랗게 단발성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동그란 형태가 여러 개가 합쳐지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보일 수도 있고요.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원형 탈모가 잘 치료가 되지 않고 심해질 때는 눈썹이나 코수염 같은 얼굴에 털이 다 빠진다거나 아니면 음모라든가 겨드랑이 털 같은 전신에 있는 털이 다 빠지는 전신성 탈모로까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이 원형 탈모의 원인은 스트레스와 유전적 요인, 면역학적 원인을 꼽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 원형 탈모가 생겼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스트레스가 원형 탈모의 큰 원인이라는 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다거나 충격적인 일을 겪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심한 병을 앓고 나서 원형 탈모가 생겼다, 이런 예들을 많이 듣기도 하고 혹은 경험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스트레스 이외에 또 유전적 원인이 있는데요. 가족 구성원 중에 원형 탈모를 앓은 분이 계신 경우에는 그 원형 탈모의 발병률이나 유병률이 조금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아토피 피부염도 이 어떤 면역학적 원인에 의한 일종의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토피 피부염, 백반증, 갑상선 저하증, 이 갑상선 저하증 같은 경우에도 면역 세포들이 갑상선 세포를 공격해서 갑상선 세포가 깨지면서 생기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그런 갑상선 질환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 원형 탈모의 발병 비율이 조금 더 상승하게 됩니다. 모근 주변에는 모발을 공격할 수 있는 염증 세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어디든 염증 세포들이 있는데, 이 염증 세포들이 평소에는 병균들하고 싸워서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이물질이라든가 병균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발도 우리 몸에서는 사실은 이물질처럼 인식이 되는 부분이에요. 간혹 모발 끝이 피부를 파고들어서 생기는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피부에 문제가 생기죠. 이 정상적인 모발에 원형 탈모가 잘 생기지 않는 이유는 면역학적 관용이라고 해서 염증 세포들이 이 우리 머리털을 이물질로 인식하지 않게 하는 면역 관용이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면역 관용이 깨지면서 염증 세포가 우리 머리털을 제대로 이물질로 인식하면서 공격하는 게 바로 이 원형 탈모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원형 탈모의 치료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까지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2022년에 대한모발학회에서 원형 탈모 치료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이 대한모발학회는 피부과 전문의로만 전원 구성이 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여수대학교, 카톨릭대학교, 경희대학교를 비롯해서 각 대학병원에 그 탈모를 전공으로 하시는 피부과 교수님들이 다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저 같은 탈모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일반 개원의 중에서도 이 이사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모발학회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신력 받는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한모발학회 이사진들의 75% 이상이 할 수 있는 공인된 치료법이다라고 동의한 그 치료 방법들만을 가지고 치료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 대한모발학회의 원형 탈모 치료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서 인정하고 있는 치료들을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국소치료, 바르는 치료를 얘기합니다. 원형 탈모 부위에만 바르거나 그 부위에 국소적으로 적용하는 치료들인데, 첫 번째로 국소 면역 억제제들이 있습니다. 피부염이 있거나 할 때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 칼시뉴린 억제제, 엘리델이나 프로토픽 같은 면역 질환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연고들이거든요. 그런 연고들을 발라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 그리고 기타 국소 도포제로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라든가 발모를 촉진하는 미녹시딜, 그리고 DPCP나 안스랄린 같은 면역 치료, 발라서 면역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면역 치료들을 국소 치료로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전신 치료로는 전신 면역 억제제, 여기에는 스테로이드라든가 우리가 심장 이식 후에 사용하는 면역 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 MTX, 아자시오프린, 설파살라진 같은 것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치료 약물이고, 기타의 전신 약물로서
스테틴 같은 고지혈증에 사용하는 약물 혹은 항히스타민제 같은 것들도 전신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약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새롭게 요즘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 약물 중에 혹시 원형 탈모 관심 많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리시티닙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의 상품명으로 올루미언트라는 약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FDA에서 승인을 작년에 받아가지고 현재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원형 탈모 치료 약물이고요. 혹은 경구로 먹는 전신 스테로이드제 역시 전신 치료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치료로서 광학적 방법을 이용하는 광치료들, 여기에는 네로밴드 UVB라고 하는 우리가 자외선 중에서 치료용 파장만을 추출해서 원형 탈모 부위에 쏘였을 경우에 면역 세포들의 면역학적 반응을 억제하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하는 치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광선 치료 같은 것, 혹은 엑시머 레이저, 그 기타 PRP라든가 혹은 냉동 치료, LED 같은 기타 레이저 치료, 그리고 가발 같은 보장구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형 탈모 치료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치료가 뭔지, 거기에 대한 치료 그 알고리즘 같은 거를 대한모발학회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인정을 받는 것, 첫 번째, 원형 탈모 부위에 맞는 스테로이드 병변 내 주사입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바를 수도 있고 병변 내 주사를 할 수도 있는데, 바르는 경우보다 병변 내 주사를 했을 경우에 좀 더 그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 국소미녹시드를 도포하는 것, 그리고 DPCP를 이용한 접촉 면역요법이 있습니다. 이 DPCP 치료는 굉장히 심한 원형 탈모 환자인 경우에 전신 스테로이드를 먹거나 하기 어려운 환자에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법이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DPCP 치료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오가고 있습니다. DPCP라는 약물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화학약품으로 인체 사용하지 않는 약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DPCP 치료를 받기가 사실상 요즘에 조금 어려워져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모발학회 여러 교수님들께서 이 DPCP를 합법의 범주에 넣어서 우리가 원형 탈모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완전히 합법의 범위 안에 들어오지는 아직은 좀 못한 상태이고요. 전신치료 중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스테로이드를 먹거나 주사 맞는 것입니다. 이 스테로이드가 과량 사용하거나 오남용됐을 때는 안 좋은 약이긴 하지만 면역학적 반응을 억제하거나 그 면역 알레르기에 관련된 조절이 필요한 상태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약제입니다. 또 우리가 먹는 그 면역 억제제 사이클로스포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인정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바리시티닙, 올루미언트, 그 야누스 카이네이즈 억제제 역시 전신 치료제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기타 치료로서는 네로밴드 UVB 광선 치료, 가발 같은 보정구를 사용하는 게 치료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모발이 사회적으로도 외모적으로도 중요한 게, 모발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외모가 달라지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의 사회적인 활동의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가 잘 되지 않고 모발이 없는 분들, 굉장히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분들한테는 이 가발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 도구가 될 수가 있고요. 다만 이 가발의 문제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모발학회 교수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신 결과, 지금은 특히 소아의 원형 탈모의 경우에는 가발을 맞추는데 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일정 조건을 맞추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대한모발학회 교수님들 노력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한모발학회의 교수님들, 이사진들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는 치료는 국소치료로서 국소스테로의 병변 내 주사라든가 혹은 국소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는 거, 국소미녹시드를 바르는 거, DPCP의 접촉 면역요법, 그리고 전신적인 치료로서는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거나 주사 맞는 것,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면역 억제제, 바리시티닙, 올루미언트 같은 야누스 카이네이즈 억제제를 복용하는 것, 그리고 기타 치료로서 가발과 광선 치료, 네로밴드 UVB 같은 것들이 피부과 전문의들이 인정하고 있는 원형 탈모의 치료입니다. 제가 앞에 여러 가지 이외에도 다른 치료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치료들도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치료들에 반응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사용해 볼 수 있는 치료입니다. 문제는 앞에 제가 언급하지 않은 근거도 없고 치료에 어떤 가능성도 없는 그런 방법들이 마치 원형 탈모의 치료 방법인 양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딘가에서 그런 치료 방법으로 여러분 권유를 받으신다거나 혹은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권유받는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과감히 거절하셔도 됩니다. 이 원형 탈모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질환이에요. 자가 면역계통의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습니다. 탈모라고 해서 모든 탈모가 다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대머리라고 하는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혹은 머리가 그냥 쉽게 다이어트에 의해서 빠지거나 하는 휴지기 탈모 같은 경우에는 미용적인 문제라고 그 나라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적인 탈모는 건강보험 급여의 대상이고요. 그 병적인 탈모에는 지루성 피부염이나 아토피, 곰팡이 질환, 무좀 같은 거에 의해서 생기는 염증성 탈모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스성 탈모인데, 이 스트레스성 탈모가 바로 원형 탈모를 나타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 대머리 증상이 있는데 저는 대머리 증상이 스트레스 때문에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원형 탈모로 해서 진단서를 끊어주세요.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그거를 적용해준 병원이나 혹은 그거를 적용받는 환자들이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모두 다 환수받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탈모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면역학적 질환에 의한 원형 탈모, 그리고 그 외에 지루성 피부염이나 아토피 피부염, 곰팡이 질환에 의해서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염증성 질환에 의한 흉터 같은 탈모, 이런 것들에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원형 탈모 때문에 지금 내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느 병원에 갔더니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치료를 권유를 받았다. 그런 치료는 여러분 받을 필요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을 받아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실제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을 받을 경우에 원형 탈모에 병원에서 지불하시는 여러분의 치료비는 불과 몇천 원에서 많아야 2, 3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에 뭐 한 10만 원 정도 하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주사치료 같은 걸 권유를 받았다거나 두피관리실, 탈모관리센터 같은 곳에서 두피에 무슨 약을 바르고 혹은 뭐 아로마를 사용해서 뭐 MTS 같은 걸 사용해서 원형 탈모를 치료한다고 하시면 그곳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병을 낫지 않게 지연시키고 그럼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기를 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원형 탈모를 제대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또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저는 지금 대머리가 있는데 지루 피부염이 있어서 머리가 좀 가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지루 피부염에 의한 탈모 아닌가요? 건강보험 적용해서 대머리 약을 먹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도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진짜 지루 피부염이라든가 아토피 피부염, 곰팡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탈모 같은 경우에는 피부염의 증상이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할 때 탈모가 나타납니다. 약간 두피가 가렵거나 약간 두피가 염증이 있다고 해서 내 대머리가 지루 피부염 때문에 생겼어요 라고 하는 거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원형 탈모나 염증성 탈모가 있는 분들이 적절한 건강보험 급여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그게 아닌 분들은 건강보험을 강제로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급여를 적용받는 분들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거든요. 원형 탈모는 진짜 질환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혹 탈모관리센터나 두피관리센터에서 요즘에 MTS라든가 혹은 뭐 줄기세포 배양액 아니면 뭐 엑소존 같은 거를 발라서 원형 탈모를 치료받는다라고 권유를 받으면서 한 번 치료에 뭐 10만 원, 20만 원, 10번 패키지를 끊어서 300만 원. 제가 이런 얘기를 저희 환자분들한테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탈모관리실, 두피관리실을 다녀와서 원형 탈모 치료를 하러 저한테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탈모의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이 원형 탈모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두 탈모 혹은 전신 탈모로까지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비용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지 마시고 반드시 피부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병원이 정말 탈모를 치료하는 곳인지 내가 좀 애매하다, 진짜 원형 탈모를 제대로 치료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대한모발학회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대한모발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학회 소개라는 란이 있고요. 그 안에 보면 학회 임원진 소개가 있습니다. 학회 임원진에 보면은 모발을 전문으로 치료하시는 대학병원 교수님들과 저처럼 탈모를 많이 치료하는 그 개원 의사들이 이사진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치료받을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대한모발학회를 찾아가 보시고 이사진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신다면 급여의 적용을 받으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